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또다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제가 어제 게시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부양책이 지금 통과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600를 $2,000로 올리고 불필요한 거를 없애라는 취지로 법안을 돌려보냈었는데 일단은 그거를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은 하지만 이전에 말했던 거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라고 다시 당부는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9,000억 부양책과 내년 9월까지 연방기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출 1조 4천억이 포함된 총 2조 3천억입니다. 이게 지금 통과가 됐고 의회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직접 지급비 $600를 $2,000로 올리는 투표를 진행 중이에요. 이게 상원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방송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개인에게 $600가 지급되는 부양책 $9,000억 포함된 총 2조 3천억의 패키지는 현재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강하게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테슬라는 보합으로 끝났고 그 외에 기존에 눌려 있었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테슬라는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680선까지 넘었었는데요.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제가 이번 일요일에 올렸던 이번 주 예상이라는 영상에서 테슬라의 이번 주 주가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봤잖아요. 그 영상에서 제가 드렸던 설명 그대로입니다. 670, 80부터 가격 저항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 다 떨고 가야 돼요. 그거를 떨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0, 800 금방 갈 거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차익 실현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떨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오늘 테슬라가 오르다가 떨어진 모든 이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상단으로는 이제 전고점인 695 그리고 한 670, 80부터 아마 저항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한 저항선으로 해서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아마 연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걸로 설명은 끝내도록 하고요. 다른 이유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깨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고점인 140부근까지는 쉽게 갈 거라고. 그래서 그 의견에 조금도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한 2, 3% 정도 더 오르고 그 이후에 또 가격 저항을 막겠죠. 그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테슬라가 예전에 전고점 뚫었을 때처럼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 막혀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겠죠. 단기적인 예측은 그냥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단기적인 이슈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실 테니까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는 흐름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거를 무슨 이정표 삼아서 거래를 하시려는 생각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올려드렸던 이 스윙 거래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냥 주가가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는 그냥 흐름 정도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어떤 개인의 예측에 의해서 거래를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늘 크게 올랐죠. 아마존 제가 이제 삼각형 끝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끝 지점이 오면은 어딘가로는 주가가 튈 건데 여지껏 흘러왔던 방향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 페이스북도 완전히 똑같죠? 아마존이랑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다 삼각형의 끝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윗변을 애플처럼 완전히 뚫고 올라갈지 말지는
제가 감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분명히 뚫고 올라갈 겁니다. 특히 아마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마존 지금 지지부진한데 팔고 테슬라로 옮겨야겠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일관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라. 그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A란 기업은 잘 나가고 B란 기업은 횡보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나가는 기업에 돈을 더 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잘 나가는 기업은 그냥 올라가는 걸 즐기고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기업에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의 모토 여기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올라갈 땐 즐기고 내려갈 때는 줍줍. 만약에 내가 2-3개 정도 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올라가는 기업에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에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던 기업에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는 오르고 있던 기업은 반드시 내리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오르는 기업을 쫓아서 계속 돈을 넣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수익률이 확 줄어들면서 멘탈이 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오르는 건 그냥 즐기고 내리는 기업에 돈을 넣고 있었던 사람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항상 남들과 반대로 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부고 경험입니다. 말로만 한다면 사실 다이어트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겠죠? 잘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그래서 오랜 시간의 경험과 공부가 쌓여야지만 주식 멘탈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는 중이니까 어느 날 조금 실패했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여러 소식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애플카. 여기에 대해서 애플의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이자 루머 전문가죠. 밍치거가 기존의 2023년에서 2025년 정도로 예상했던 애플카의 출시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정도 더 늦추었습니다. 심하면은 2028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애플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피커 시장도 진출을 했죠. 홈팟이라는 애로.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TV도 원래는 이제 애플이 아예 TV를 만들 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셋탑박스 수준의 애플 TV만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애플도 항상 무언가에 이제 뛰어들 때 그 사업에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애플카가 나중에 출시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인데 지금 다른 브랜드는 이미 엄청난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딥러닝을 돌리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애플이 과연 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밍치거도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애플카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 때 했던 얘기 그대로죠. 다른 건 몰라도 자율주행은 일단은 빅데이터 축적과 딥러닝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단순히 애플이란 브랜드로 따라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2024년도 아니고 진짜 밍치거 말대로 2027년 8년이 되어서야 나오게 된다면 저는 정말 애플카가 뭐 시장에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극소수를 위한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시대에 우리가 차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그런 트윗을 날렸는데 이거는 정말 향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FSD가 완성이 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 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차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때 차량 내 테슬라의 앱스토어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테슬라의 앱스토어가 지금 애플의 앱스토어 그 정도 규모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만큼의 비중으로 나중에 차량 안에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때 당연히 실시간 연결성이 중요할 텐데 그때 스타링크와 연결되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된다면은 정말 엄청나지겠죠? 제가 뒤에서 스타링크 관련돼서도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간 미래에 분명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수차례 뉴스 등으로 나왔지만 테슬라가 내년에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완성된 차를 배송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 최초는 이제 가격대가 낮은 모델 3만 판매를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인도는 그렇게 국민 소득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차는 좀 팔기가 어렵고, 우선은 가장 스탠다드 모델인 모델 3만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인도는 5년 안에 굉장히 큰 자동차 제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인디아를 건설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측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명대 초반이고 인도는 13억 명대 후반이에요. 1억 명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추세면은 곧 역전이 될 거예요. 한 10년? 20년 정도 후에는 인도가 지금의 중국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시장에 뛰어드는 회사와 이미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회사는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중국 발전 초기에 가서 투자를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가 그 중국 발전 초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미처 투자 못했던 그 실수를 인도에서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도는 언젠가는 개척을 해야 할 시장이고, 지금 당장은 솔직히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국민 소득도 없고 전기차 인프라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팔리지 못할 겁니다. 1년에 10,000대도 못 팔 거예요, 당분간은. 하지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 제조 시설을 짓게 된다면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시장은 가능하면 빨리,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표는 1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폭을 나타낸 표예요. 보시다시피 압도적인 비용 감소가 있었던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태양광과 풍력. 이 두 개만이 압도적으로 비용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거기다 다른 여기 가스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 모든 전기발전 수단과 비교해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원료를 소비하지 않는 계속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특징이 있죠. 결국 미래에는 이 솔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환경 문제 이런 거가 이슈가 돼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아왔지만 미래에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될 거예요. 즉 실질적으로 가장 싸질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얘기하지만 미래에는 돈 때문에 다 전기차를 탈 겁니다. 효율이 높아질수록 결국 무한히 재생 가능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투자나 그다음에 소비자의 소비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태양광이 가장 싸지면은 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죠. 누가 다른 거 하겠어요. 전기차가 가솔린 차보다 훨씬 싸지면은 다 전기차 타지 누가 가솔린 차 탑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루 동안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다 효율 좋게 전기로 바꾸지 못할 뿐이지. 하지만 점점 효율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화석 연료 따위는 사용하지 않는 날이 결국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스타링크입니다. 사실 한 2-3일 정도 된 뉴스인데 지금 스타링크는 이미 위성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안테나 접시와 와이파이 라우터 장치를 통해서 월 $99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확대를 계속하고 서비스 질이 개선되면서 회사의 수익이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은 스타링크를 IPO 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 시점에서 IPO를 하느냐? 수익이 예측이 안 되는 단계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함부로 투자했다가.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는 개미 투자자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그들을 최우선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우리 머스크 형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규 IPO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댓글로. 얼마 전에도 도어대시나 에어비앤비 상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신규 IPO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신규 IPO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수익 성장이 원활할지 그리고 예측 가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 IPO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머스크 형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타링크가 이제 수익 성장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되면 상장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신규 IPO 기업에 함부로 투자했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익성이 보일 때 IPO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스타링크가 상장이 된다면은 스타링크는 현재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데 상장할 때는 아예 분사를 해서 상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회사인 상태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를 떼어내서 분사를 해서 상장할 수도 있는데 상장하게 되면은 최초로 신규 IPO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왜냐면 나중에 화성에 가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X는 이제 비공개로 한다고 머스크 형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 투자할 기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스타링크가 IPO를 한다면 그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을 우리 같은 개인 일반 투자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듯이 믿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서도 거의 절반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2050년에 화성 정모하기로 했죠. 그날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야 제가 잡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많은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방송에서 힌트를 드렸듯 이제 라이브 방송을 어느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업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조금 중요한 그런 날에만 스팟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에 전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목표는 일종의 테스트 방송으로 12월 31일 한국 시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그때 좀 해볼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세팅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은 유튜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이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획 중입니다. 자세한 건 정해지면 공지를 드릴 테고 이날로 굳이 잡은 이유는 새해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날로 생각 중이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제가 세팅이나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해서 아직은 미정이고 확정이 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 중요한 날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할 계획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